안녕하십니까. 연세하나병원 관절센터 이진호 원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골프 엘보와 테니스 엘보의 원인과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환과 관련해서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고 통증 없이 일상생활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과염은 미세 손상과 염증이 주 원인인 만큼 보존적 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렇다 보니 비교적 간단한 주사 치료에 대한 질문이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나 프롤로 주사 중에 어떤 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묻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둘 다 효과적인 치료고 통증을 완화하는 데 좋은 치료입니다. 다만 스테로이드 치료는 염증과 급성 통증을 빠르게 완화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프롤로 치료는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유도해서 손상된 조직을 재생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각 치료가 가진 기전이 다르다 보니 환자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상대적으로 저는 프롤로 치료를 더 많이 시행할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체외 충격파 하면은 진짜 아프다.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 원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많습니다. 체외 충격파는 아프다는 말이 정말 많습니다. 치료 자체가 손상된 부위에 충격파를 가하다 보니까 불가피한 통증이 생기게 되는 부분인데 충격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조직 재생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보다 더 근본적인 통증 완화와 예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치료 후에 염증 완화나 통증 감소 효과가 탁월한 만큼 의료진과 상의한 후에 치료 횟수와 기간을 조절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 세 번째 질문으로 통증이 계속되면 수술을 꼭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보존적 치료, 저희는 주로 6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통증이 지속되게 되면은 수술도 고려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은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손상된 힘줄이나 조직을 제거하기도 하고 아예 절개를 통해서 손상된 힘줄이나 조직을 더 자세히 보고 제거 후에 다시 봉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수술 방법은 환자 상태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의 진단을 통해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결정 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치료들로 팔꿈치 통증을 치료해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동작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병이 이완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무거운 물건을 잡거나 들어올릴 때 혹은 가볍게 문고리를 돌리거나 병뚜껑을 쥐거나 돌릴 때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환자분들은 가볍게 핸드폰을 들거나 자는 동안에도 통증으로 일어나서 깨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미세 손상과 염증이 이미 발생했다면 늦어도 2달 이내에 치료하여서 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혹 어느 정도 통증이 완화되면 환자분들이 저한테 주로 묻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나 테니스 같은 경우 힘줄에 충격이 가해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힘줄을 운동 전에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너무 과하지 않게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준비 운동입니다. 이 손목에서 가해지는 충격이 팔꿈치에 가해지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이 손목, 전완근의 힘줄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운동할 때 어떤 스트레칭을 하냐? 팔꿈치를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목을 아래로 5초 힘을 줘서 스트레칭을 하고 위로 5초 쭉 힘을 가해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스트레칭은 길고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길을 가거나 버스를 기다리거나 할 때 그냥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하루에 200번, 400번 반복적으로 진행을 하면은 손목 그리고 전완근에 충분한 이완이 돼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골프 엘보나 테니스 엘보의 증상이 이미 발생하셨다면 이제 관절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휴식과 더불어서 아까 제가 운동 전에 해야 된다는 스트레칭을 꾸준히 해주셔서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는 것이 또 중요하니까 휴식과 스트레칭 잊지 말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생활습관과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무거운 가방을 팔꿈치에 거는 동작 같은 것들은 관절 부위에 많은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직업적으로 팔꿈치를 더 많이 사용한다면 발병률은 더욱 높아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히 관리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인 만큼 오늘 알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건강한 팔꿈치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세하나병원 이진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